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요즘 반가운 임영웅 씨 소식들 많이 들리는데요. 오늘 그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가수 임영웅 씨가 Do or Die로 4주 연속 멜론 주간 인기상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인데요. 11월 2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탑 20 1위에 올랐습니다. Do or Die가 투표 1위 그리고 주간 차트 55위 그래서 합산해서 68.8점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10월 3주차부터 시작해서 10월 4주차, 11월 1주차 그리고 이번에 11월 2주차에 걸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멜론 주간 인기상 투표를 아마 다들 하고 계실 텐데요. 음원 성적을 보여주는 멜론 차트와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기 투표를 합산해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음원 성적도 좋아야 되고 팬심도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멜론 주간 인기상 4주 연속 1위를 차지해서 인스타그램에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멜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요, 이 소식을 알리는 피드가 올라왔는데요. 명예 졸업 이 순간 임영웅의 Do or Die 올해 5번째 명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라면서 축하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티스트에게 실물 트로피가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번째 명예 졸업인데 임영웅 씨 나날이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제가 임영웅 씨의 Do or Die에 대한 다른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런 반응이 하나 있어서 전해드리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가시는 SNS 커뮤니티 사이트였는데 호불호를 떠나서 음악에 대한 욕심이 많은가 봅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임영웅 이 형님 음악에 대해 욕심이 많나 봅니다. 런던보이도 그렇고 이번에 신곡인 Do or Die를 보면 진짜 다양한 장르에 섭렵하고 싶나 봅니다. 저 같으면 계속 잘 되고 있는 장르만 팠을 텐데 노래의 호불호를 떠나서 도전에 박수 쳐주고 싶네요.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이번에 Do or Die의 신곡을 발표한 건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이전에 다른 곡에는 큰 반응이 없었던 뭐 연령층이나 이런 분들도 이 Do or Die가 원체 새롭고 임영웅 씨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에 굉장히 파격적인 변신이어서 그런지 좋은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이런 묘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출연하지 않아도 임영웅 씨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화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옥탑방의 문제아들. 이전에 궤도님도 출연을 했던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크러쉬와 이주영 씨가 함께 출연하는데 4년 만에 고막 남친 크러쉬가 정규 앨범을 내면서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 크러쉬가 도깨비의 OST인 뷰티풀로 축가 전문 가수로 등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TS, 제이홉의 친누나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박신혜 씨와 최태진 씨 부부, 최자 씨 결혼식에도 축가를 부르면서 참석한 일화 등을 공개했는데 심지어 이제 BTS, 제이홉 씨의 누나의 결혼식 때는 BTS 멤버가 다 오니까 본인이 마치 오디션 보는 것 같은 현장이 펼쳐졌다. 라는 에피소드가 이제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방송을 보면 어느 정도였는지 그 궁금증이 풀어지게 될 텐데요. BTS 멤버들이 하객으로 앉아 있으니까 살짝 오디션 보는 느낌이었고 많이 떨던 와중에도 잘하고 싶어서 괜히 신경 써서 불렀다. 이렇게 본인의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심지어는 축가 답례품으로 크리스털로 커스텀되어 있는 마이크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마이크는 못 쓰겠더라면서 소리가 장난이 아니다 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 얘기를 했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불렀던 뷰티풀이라고 하는 노래 참 좋잖아요. 크러쉬의 노래인데 웅깨비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의 감성으로 소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임영웅 씨에게 빼앗길 뻔했던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방송에서 공개를 하는 모양입니다. 크러쉬가 임영웅 씨가 제 노래 뷰티풀을 부르셨는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다.
이 고막 남친 자리를 위협하는 임영웅 씨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이미 뭐 고막 남친의 이상이죠. 김종국 씨가 크러쉬를 위로하느라 크러쉬가 부른 영상을 다 모아보면 1000만 조회수가 넘을 거다. 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로를 전하면서 현장을 즐겁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수요일 날 방송이 되는 옥탑방 문제아들의 92년생 동갑내기인 크러쉬와 이주영 씨가 출연을 하면서 임영웅 씨 얘기가 나온 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랑의 콜센터에 예전에 크러쉬와 임영웅 씨가 짝을 이뤄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비즈니스 친구를 소개합니다. 특집에 출연을 했었죠. 근데 임영웅 씨와 크러쉬가 이제 노래를 바꿔 부르기를 했는데 크러쉬는 이제 나만 믿어요를 임영웅 씨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임영웅 씨는 원래 뷰티풀을 부르려고 했지만 점수가 좀 낮게 나올 것 같다면서 임영웅 씨는 넌 감동이었어를 불렀습니다. 이 크러쉬가 예전에 라디오에 나와서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정말 엄청난 무대를 보여줬고 그래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물 뽑기를 했는데 크러쉬가 원한 거는 와인셀러였었는데요. 그때 기능성 마스크를 뽑아서 크러쉬가 와인셀러보다는 요즘에 필요한 거라면서 반가워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크러쉬의 뷰티풀을 임영웅 씨가 부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때 98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넌 감동이었어는 100점을 받았고요. 이 크러쉬의 뷰티풀을 부르신 건 98점을 받았는데 크러쉬가 그 당시에 임영웅 씨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느낌이 새롭다 이렇게 감탄하는 장면이 나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본인의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노래를 빼앗길 뻔했던 위기를 겪었다면서 이제 K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임영웅 씨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송스틸러라고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떤 노래든 자신의 감성으로 소화를 하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부르면 역주행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콘서트에도 어떤 가수분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사실 임영웅 씨가 임영웅 씨의 감성으로 이 노래를 소화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 버전만을 기억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영웅 씨 얘기를 많이들 소화를 하시잖아요. TV조선에서 임영웅 더 비긴즈라는 임영웅 씨가 출연했던 영상들을 모아서 새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방송을 했는데 임영웅 씨가 출연한 영상들을 보면 이미 아마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임영웅 씨 영상을 보니까 새롭다, 귀엽다, 풋풋하다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영웅 더 비긴즈를 보신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해서 재방송을 많이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11시 30분에 다시 재방송을 했는데 처음에 방송했던 임영웅 더 비긴즈보다 좀 짧게 편성이 돼서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또 지금하고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 바램을 부를 때 출전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했던 많은 모습들을 보니까 저런 헤어스타일이 있었지, 저런 의상을 입었지, 저런 노래를 저런 분과 함께 불렀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나 뭐 유튜브에도 그 영상 보고 싶은데 왜 다시 보기가 안 돼요? 이런 요구들이 많이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마법의 성 그 당시에 이제 시청자 분께서 신청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서 임영웅 씨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었고 보는 많은 출연자들이 함께 눈물을 글썽였던 그 무대도 보여줬고요. I'm Not The Only One도 방송이 됐고 사랑의 트위스트 이거 보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춤왕으로 거듭난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겼다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데 저런 때가 있었구나. 좀 새삼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두얼다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콘서트에서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와 저런 모습을 지금 갖췄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춤신춤왕으로 거듭난 이런 자막이 나가던 때가 있었구나 싶었고요. 그 당시에 임영웅 씨를 향한 그 팬들의 많은 환호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애정 표현이나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이런 곡들을 불렀고요. 이후에 그 듀엣곡들도 많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혜리 씨랑 같이 불렀던 이제 나만 믿어요. 서른도 선생님과 합동 무대를 했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천 개의 바람이 돼요. 거미 씨와 함께 불렀던 럭키, 임태경 씨와 듀엣을 했던 잊혀진 계절, 김수찬 씨와 불렀던 울면서 후회하네라는 곡들이 이어졌는데 이 방송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처음에 방송됐던 것보다는 훨씬 짧게 방송이 됐습니다. 이거를 본 그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영웅 씨의 노래가 감성이 굉장히 짙은 곡들이 많고 특히나 시청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임영웅 씨가 잡지 인터뷰를 했던 대목들을 떠올려 주시던데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이 감성 짙은 곡과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이런 곡을 잘 부르는 이유를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가사를 종이에 써보는데 한 곡의 감정을 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감정의 선을 잡아간대요.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 한 단어나 문장을 내뱉을 때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올라서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 작업을 거치고 나서 임영웅식 드라마와 만나면 이 품격을 갖추는 노래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기자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임영웅 씨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음악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이 사랑도 해주고 있어요. 하던 걸 꾸준히 계속하는 게 이 열기에서부터 시간이 흘러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이게 2020년경에 했던 인터뷰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저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더 비긴즈를 보니까 굉장히 자막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진심 이란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진짜로 전달하는, 그래서 위로를 하는 히어로 임영웅 씨를 표현한 자막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쭉 모아놓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잘했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무대에 섰던 다른 가수분들이나 탑6의 멤버들도 와 진짜 잘했다. 혹은 저걸 이렇게 부른다고? 이런 감탄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임영웅 씨의 장점과 훌륭한 점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지나고 보니까 또 다시 보이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께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달개비님의 인터뷰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에 콘서트 첫날 가셔서 장애인분에게 다가가셔서 임영웅 씨가 이제 이렇게 했던 모습을 보고 그 다음부터 휠체어석을 임영웅 씨가 움직일 때마다 안전요원분들께서 방향을 돌려주는 그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다. 첫날 목격담을 전해주셨는데요. 그걸 보고 진짜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적인 댓글이 많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달개비님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임영웅 가수의 미담이 끊이질 않네요. 처음 그의 노래에 반해서 입덕하고 난 이후에 지금은 그의 인성에 반해서 더더 좋아지고 있네요. 나이도 아직 어린 가수가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고 모든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지 참 놀라울 뿐만 아니라 존경스럽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가수 임영웅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11월 3일도 달개비님과 같은 상황이 있었답니다. 제 앞자리의 여중생들이 너무 아쉬워했어요. 영웅 오빠 너무 귀엽다고 연발하던 여중생들이 임영웅 씨 얼굴을 좀 가까이서 보겠다고 기다렸는데 임영웅 씨가 울 영웅님은 휠체어 타신 분들 토닥여 주시느라 뒤통수만 보여주셨다는 이런 목격담을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을 보고 싶었던 분들은 좀 아쉽습니다만 임영웅 씨의 그 따뜻한 마음에 또 감동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경덕님께서는 토요일 장애인석 바로 뒤 2층 1열. 달개비님과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를 봤는데 미리미리 스태프들이 휠체어석을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1열이지만 손터치를 못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장애인분들 보고 뒤돌아서 바로 손터치를 해주셨어요. 콘서트를 지금까지 4번 가셨는데 처음으로 손터치를 하셔서 기분이 짱이었다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명성님도 바로 앞으로 지나가셨대요. 이명웅 씨가. 소리쳐 불러봐도 장애인분들만 토닥여 주시고 지나가는 이명웅 씨 뒷모습만 보면서 아내와 함께 환호하셨다고 하네요. 저도 생전 처음 콘서트 관람이었습니다. 라면서 명성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고요. 향자님께서는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이명웅님의 배려와 마음 깊이는 정말 헤아리기 힘들 정도. 저는 뽕숭아 학당에서 이명웅님이 자신의 발을 지렛대처럼 엄마 구두 잎에 대고 엄마를 일으킬 때 놀랬어요. 어쩜 저런 생각을 하다니. 일반적으로 손만 잡아주고 일으키는데 참 세심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죠. 또 이분은 생각의 깊이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연님께서는 아들하고 장애인석에 있었어요. 영웅님이 저하고 아들 손을 꼭 잡아주셨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직접 돌려서 영웅님을 직접 볼 수 있게 영웅님이 하신 것 같아요. 아직 꿈 같아요. 한 사람씩 장애인석에 계신 분들 다 손악수를 해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원히 간직합니다. 영웅님 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애님께서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영웅님의 장애인 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대전 콘 때 저도 영웅님 행동 때문에 울었어요. 그때 저는 2층 3열에서 장애인 할머니가 뒷모습으로만 봐도 90이 넘어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그 할머님께 오셔서 백허그를 하고 얼굴을 그 할머니 볼에 대고 한참을 무어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감동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고, 이게 핸들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프로필을 다 읽어드리지를 못하는데 이 사연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콘 때도 정면을 못 보고 누워 계신 중증 젊은 여성 장애인 한 분이 계셨는데 공연 내내 영웅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소리밖에 못 듣겠다. 혹시 전광판은 볼 수 있으려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영웅님이 2층 도실 때 그분한테 말도 걸어주시고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오래 머물다 가셨어요. 그 덕에 저희 쪽은 비록 영웅님 뒤통수밖에 못 봤지만 너무 감동이어서 저도 가족들한테 정말 인성이 반듯하고 배려심 많은 청년이라고 진짜 이런 사람 없다고 폭풍 자랑을 했네요.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내 가수라 덕질이 더 즐겁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노래를 보면 노래에 중독되고 사람을 보면 사람에 중독이 되니까 계속 덕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명웅 씨 기록 소식과 따뜻한 미담까지 이렇게 곳곳에서 제보를 주시니까요. 제가 댓글 읽으면서 참 많이 울게 되는데요. 그래도 가슴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